오늘은 X20Q를 공부하겠습니다. Newton's Law of Universal Gravitation. 자, 이 파일은 kpop.org에 가셔서 X 시리즈, Table of Contents의 X 시리즈를 클릭하시고 쭉 내려가면 X20 Newton's Law of Universal Gravitation이 나오고요. 첫 번째 X를 누르면 오리지널 PDF 파일 본문이 나옵니다. 자, 그 수업의 한국말, 영어 수업이 유튜브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고요. 이걸 클릭하면 예를 들어 여기를 클릭하면 X20 이번 시간에는 수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C를 클릭하면 체크 포인트 다양한 문항들 연습 문제들이 나와 있고요. Q를 풀기 위해서 복습하는 문제가 NQ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수업의 비디오도 이 파일 안에서 클릭하면 얻을 수가 있고요. NQ 예를 들어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비디오가 나오게 되겠죠. Today we study X20 and 자, 그리고 거꾸로 가면 우리는 요번에 이제 X20Q가 요것이 되겠습니다. 이 수업을 마치면 이 링크가 살아서 K에 연결이 되고 영어로 된 수업도 마치고 이제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 여러분이 클릭하였을 때 여기 20Q2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 We consider two-body system consisting of 두 개의 mass가 x1과 x2에 있는데 in the center of mass frame center of mass는 두 개의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 two-body system의 center of mass는 포지션 벡터의 질량에 대한 weighted average에 해당한다. 그래서 center of mass를 얻었는데 문제는 center of mass frame이다. 그것을 오리진으로 잡았기 때문에 center of mass frame에서 center of mass는 항상 정지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0이고 분모가 0보다 큰 숫자이기 때문에 분자는 0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0이니까 그것의 시간 미분, 그것의 더블 타임 데리버티브 둘 다 이 모든 것이 다 0이 되는 아주 편리한 좌표계가 center of mass frame입니다. However, relative coordinate vector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 relative coordinate vector는 두 개의 입자가 x1과 x2에 위치할 때 x2에서 바라본 x1의 displacement, relative displacement를 칭하여 R이라고 하는 relative coordinate vector라고 부릅니다.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투바디 시스템에서. 네, 우리는 뉴턴's third law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외부에 external force가 전혀 없다면 두 개의 입자가 서로 주고받는 힘에 1이 2에게, 2가 1에게 주는 힘의 합은 항상 0이 된다라는 것을 뉴턴's third law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외부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ma 이렇게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외부에 external force가 없을 때 오직 internal force만 관여를 한다라고 했으면 이것은 0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로부터 우리는 x2 벡터의 더블 닷을
x1 벡터의 더블 닷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앞에 개수가 mass ratio에 마이너스가 붙은 이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relative coordinate 벡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게 되면 이것을 두 번 미분하였을 때 relative coordinate 벡터의 acceleration, 다시 말해 두 개의 입자가 서로 힘을 주고받을 때 2번의 입자가 1번의 입자의 가속도, 이 가속도를 relative acceleration을 r 더블 닷이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실제로 값을 대입하게 되면 x1 더블 닷을 기준으로 했을 때 x1 더블 닷을 기준으로 하고 앞에 것이 1 빼기 x2는 또 빼기 m1 나누기 m2 괄호 닫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합치면 m2분의 m1 더하기 m2 다음과 같은 팩터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알아둬야 할 것은 x1과 x2는 inertial reference frame에서 측정한 값이고 r은 사실 이 두 개의 입자가 각자 두 상대방에 의해서 가속되기 때문에 non-inertial reference frame에서 쓴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Solving the system of equations. 자, 우리는 center of mass의 정의가 있고 relative coordinate vector라는 정의가 있는데 두 개 x1과 x2란 벡터를 center of mass 그리고 relative coordinate vector 이 두 개로 환산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거의 솔루션은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을 푸는 법은 X20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 이것을 대입해서 X1과 X2를 대입해서 R이 나오는지 center of mass가 나오는지 그것은 손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center mass가 기준이 돼서 이건 common 같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X1의 경우에는 전체 질량분의 반대편의 질량 그리고 여기에 부호가 플러스 X2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의 질량은 이 입자 2번 입자의 반대 방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에 R 더블 닷이라고 하는 relative coordinate vector의 acceleration을 x1 벡터 첫 번째 입자의 위치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고 우리의 이 솔루션을 대입할 경우에 center mass acceleration 플러스 1 particle 1을 이용했으니까 그러면 particle 2의 mass 나누기 m1 플러스 m2 그리고 relative coordinate acceleration이 딱 튀어나오게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 center of mass를 생각한다면 요것의 값이 external force가 없을 경우에는 이게 없어지게 되죠. 이게 없어지게 되니까 이걸 잘 들여다보면 M2 날아가고 M1 플러스 M2 날아가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새로운 계산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계산이 제대로 되었다라는 검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isolated two-body system이 M1, M2 계속 같은 문제를 따지고 있습니다. In the center mass frame에서 I가 J에게 주는 힘을 이렇게 표현하자. Describe the motion of the system. 자, 우리 relative coordinate vector가 중요한 변수가 되겠고요. XCM이라고 하는 center mass는 빵이기 때문에
center of mass frame을 취한 이유가 저걸 0으로 보내고 오직 한 개의 변수가 남는데 그것이 relative coordinate vector이다. relative coordinate vector는 첫 번째 입자의 위치에서 두 번째 입자를 빼준 거다. 두 번째 입자가 본 첫 번째 입자의 relative displacement에 해당하고 acceleration은 relative acceleration에 해당한다. x1과 x2는 inertial reference frame에서 썼기 때문에 Newton's law of motion을 사용할 수가 있고 이때 x1의 가속도는 x1에 작용하는 net force를 m1으로 나누고 x2의 가속도는 두 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net force를 두 번째 입자의 질량으로 나눈 것이 될 텐데 지금 external force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 입자가 이 입자에 주는 힘을 이용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Newton's third law of motion, action and reaction을 이용해서 이 두 개가 서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1에서 2에 작용하는 힘을 2에서 1에 작용하는 힘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게 되고 인수분해해서 끄집어내면 우리는 질량의 역수의 합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이름하여 reduced mass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 relative coordinate vector의 second order time derivative acceleration은 별것이 아니고 두 개의 입자가 주고받는 힘을 봤을 때 그것을 reduced mass로 스케일한 경우 나타나는 가속도하고 일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덴티티를 이용하면 F2 두 번째 입자가 첫 번째 입자에게 주는 힘은 reduced mass 곱하기 relative coordinate vector의 second order time derivative, relative acceleration에 해당하게 되고 definition에 의거해서 이것을 여기다 싹 집어넣으면 μ는 x1의 acceleration 빼기 x2의 acceleration이 되겠습니다. 역으로 F1이 2에게 주는 것은 이 값에 마이너스만 붙인 것이기 때문에 아주 뻔하게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값의 절대값, relative acceleration의 절대값을 구해보면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이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미 다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reduced mass의 역수가 reduced mass mu의 역수가 두 개의 입자의 질량의 역수의 합에 해당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출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위에 있는 식을 잘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3번 Gravitational interaction은 지금 두 개의 입자가 m1과 m2라고 하는 질량을 갖고 있는 입자가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다. 바로 relative coordinate vector의 절대값이 r에 해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1번 입자와 2번 입자가 있는데 두 개의 relative coordinate vector를 r 벡터라고 정의하고 그것의 크기를 r이라고 하면 reduced mass는 아까 역수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으면 통분하고 뒤집으면 곱 질량의 곱 나누기 질량의 합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지금 relative coordinate vector는 항상 2dimension 2차원 평면에서 이루어진 돌아다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뉴턴 역학상에서 general relativity가 없을 경우에 꼭 그렇게 됩니다. 자, 그것을 r-이라고 하면 우리는 2차원 평면에서 폴라 코디네이트를 이용해서 velocity를 구하는 법을 이미 알고 있죠. radius의 derivative, time derivative,
그리고 탄젠셜 방향은 radius 곱하기 angular velocity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유닛 radial 벡터, 유닛 탄젠셜 벡터 이 친구들은 서로 수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Discuss the orbital angular momentum of the system. orbital angular momentum을 구해봅시다. x1 입자의 m1의 위치는 x1, m2의 위치는 x2. 이것을 center mass coordinate과 그리고 relative coordinate 벡터의 linear combination을 나타냈고 사실은 우리가 center mass frame에서 in the center mass frame 이기 때문에 얘는 다 날아가고 단순해지겠죠. 그래서 얘가 빵이기 때문에 x1과 x2는 이렇게 단순하게 나타나고 앞에 계수만 서로 질량을 바꿔치기 한 거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이렇게 센터 매스가 있으면 이쪽 방향 서로 반대 M1이 있고 M2가 있으면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이 될 테니까요. 자, 센터 매스 포지션이 0이기 때문에 velocity는 당연히 0이고 이 x1, x2의 속도를 구해보면 다음과 같이 동일한 식의 단만 붙여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리니어 모멘텀을 먼저 구해보면 여기다가 m1을 곱하게 되면 이 첫 번째 입자에 리니어 모멘텀이 나오게 될 텐데 여기 닷을 하기 전에 여기에다가 곱했어요. 그럼 m1x1 그럼 여기 m2였으니까 m1 m2 합친 거. 이거 reduced mass네. reduced mass 곱하기 r. 동일한 방법으로 m2를 곱하면 부호만 마이너스이고 똑같이 뮤 곱하기 r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타임 데리버티브를 취하면 mass는 타임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뉴토니안 메카닉스에서 그러면 리니어 모멘텀을 얻을 수 있는데 리니어 모멘텀은 바로 각 입자의 리니어 모멘텀은 reduced mass 곱하기 relative coordinate 벡터의 time derivative. 다시 말해 relative velocity of the two particles. 1과 2가 있을 때 2번 입자가 1번 입자를 본 상대 속도를 reduced mass에 곱하면 된다. 예를 들어 태양이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에 지구가 있으면 태양에서 본 지구의 상대 속도 곱하기 reduced mass, 지구의 질량이 아니라 reduced mass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같은 계산을 해보기로 합시다. m1, x1 여기에 이게 왜 이러냐면 m1, x1 다시라고 하는 것이 p1 첫 번째 입자의 모멘텀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x1 크로스 p1 이렇게 하면 이것은 r 크로스 p 이것은 앵귤러 모멘텀 첫 번째 입자의 앵귤러 모멘텀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m1을 하나 더 곱한 꼴이 되는데요. m1을 하나 더 곱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둘 다 μr 그리고 μr 다시 된다. 그 이유는 지금 이미 구한 이 식을 이용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거 곱하기 이거. 그러니까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보다 m1이 하나 더 들어간 거가 되겠죠. 또 이쪽은 이것이 그렇다면 요 식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서로 같은 값을 갖고 있네요. 부호만 반대이고 이거 곱하기 이거를 또 할 수가 있는데 이거 곱하기 이거를 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또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 서로 값이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μr 곱하기 μr 닷 이렇게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면 뮤 제곱에 r 크로스 r 닷 이건 벡터이기 때문에 이 벡터의 타임 데리베이티브
근데 우리가 이미 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걸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radial velocity와 tangential velocity, 다시 말해 이런 형식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유닛 relative coordinate 벡터는 항상 radial part만 갖고 있기 때문에 크로스 프로덕트를 했을 경우에 얘는 소멸해버리고 r하고 세타의 방향, 유닛 radial 곱하기 유닛 탄젠셜 벡터의 곱이 나타나게 되고, 다음과 같은 사실, 얘는 날아가고 r 세타를 곱하면 이 3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이용하게 되면 이 최종 결과는 다음과 같이 mu 스퀘어 r 스퀘어 세타 다시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 토탈 앵귤러 모멘텀은 각각의 앵귤러 모멘텀의 합이 될 것이고, 그것은 m1 x1 요게 velocity, 그러니까 mass 곱하기 velocity momentum, 그리고 위치, 자 이것을 두 개를 더하면 되고, 여기에 이 식을 보게 되면 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이용하면 mx1 m1x1 닷 이것의 크로스 프로덕트가 이 사실이라는 걸 이용해서,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에 나타나는 이 팩터는 1 over mu이기 때문에 mu 제곱에서 mu 하나를 날려보낼 수가 있고요. 그러면 mu r 제곱 세타 닷 E3가 토탈 앵귤러 모멘텀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 바디 시스템의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이 두 개의 입자의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의 합은 relative coordinate 벡터의 크기, 이 실제 거리가 되겠고, 그것과 reduced mass를 이용해서 얘들의 각도 세타가 있는데, 센터 mass에서 이 한 입자를 원이라고 하는 입자를 바라봤을 때 폴라 앵글을 세타라고 했을 때 mu r 제곱 세타 닷이라고 하는 토탈 앵귤러 모멘텀, 토탈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클래시컬 미케닉스에서는 앵귤러 모멘텀이란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밖에 없는데요. 양자역학에 가면 스핀 앵귤러 모멘텀이라고 하는 고전역학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물리량을 나중에 우리가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로부터 우리는 토탈 앵귤러 모멘텀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실은 이것의 토탈 앵귤러 모멘텀의 타임 데리버티브는 토크가 되게 되는데요. 이 입자 여기에 뮤추얼 인터랙션하는 센트럴 포스로 뮤추얼 인터랙션하는 투바디 시스템에는 네트 토크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이용하면 우리는 이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컨저브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것이 컨저브 된다라는 사실은 결국 이들이 어떤 운동을 할 때 센터 매스를 기준으로 해서 무거운 것은 안쪽에서, 가벼운 것은 바깥쪽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서로 반대에 위치하면서 돌아가게 되는데, 이 각도 세타 그리고 이들의 실제 거리 r의 상관관계가 마치 어떤 점에서 r이 있고 원으로 돈다라고 한다면 이 세타만큼 돌았을 때 이 부채꼴의 면적, 이것과 상관관계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 mass 이 2분의 1을 곱해서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마다 E3 햇을 해주고 이 뮤를 나누어주면 2분지 1 R 스퀘어 세타 다시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것이 뭐냐? 2분지 1 R 제곱 세타 닷, 이것은
dt분의 d 세타. 그러면 2분의 1 r제곱 d 세타. 이것은 이 부채꼴의 면적이 될 텐데 그 면적의 시간당 얼마나 면적을 훑고 지나가느냐 그런 것과 상관이 있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앵귤러 모멘텀 컨저베이션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오비털 앵귤러 모멘텀이 컨저브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고 이것이 바로 케플러의 second law of motion이 되겠다. 케플러의 first law는 엘립스 타원 궤도 운동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얻은 결과에 따르면 케플러의 제2 법칙이 먼저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컨저베이션으로부터 얻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Effective potential energy of the two-body system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가 있는데요. 이게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에 해당하고 요것이 kinetic energy 중에 radial part kinetic 에너지가 있고 탄젠셜 방향의 kinetic 에너지가 있게 되는데요. 지금 이 탄젠셜 방향, 이건 radial 방향 이렇게 봤을 때 이 탄젠셜 방향의 kinetic 에너지는 잘 들여다보니까 mu r 제곱 세타 다시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L이라고 하는 컨서브 되는 양이기 때문에 여기에 세타 닷은 r 세타 닷이라고 하는 것은 mu r 분지 L이라고 하는 상수 나누기 레디어스로 표현할 수가 있어서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요것을 어떻게 쓸까요? 2분지 1 mu r 세타가 L 오버 mu r 이것의 제곱이 돼서 이것을 잘 정리하면 2mu r 제곱분의 L 제곱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키네틱 에너지 중에 탄젠셜 방향의 키네틱 에너지는 레디어스에 디펜던트한 형태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radial part 하고 분리를 시켜서 이것을 potential 에너지에 합성을 해라. 그렇게 되면 우리는 effective potential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total mechanical energy conservation 이 conservative force에 해당하는 중력을 받은 입자의 운동은 total mechanical energy가 conserve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중력에 의한 potential 에너지와 탄젠셜 방향의 angular direction, 그 탄젠셜 방향의 kinetic 에너지를 합친 것을 effective potential 에너지라고 했고요. 이것의 radial kinetic 에너지와 effective potential 에너지의 합이 conserve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이때 이 r 다시라고 하는 이 값, 이것을 잘 보면 이 에너지 E가 네거티브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토탈 에너지가 네거티브가 돼서 그래프가 막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effective potential이 원래는 그렇지가 않죠. 이것이 있어서 얘가 없을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게 1 over r보다 1 over r 스퀘어가 훨씬 더 세게 0으로 가까이 가면서 훨씬 더 다이버지하기 때문에 포지티브한 게 캔슬 시켜가지고 샥 위로 올려주는 효과를 나타내고 포텐셜 에너지에 effective potential 에너지 미니멈을 만드는 효과를 주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로 합니다. 그 미니멈일 때는 어떻게 r 다시
R 닷의 값이 0이 되게 되어 있어요. 움직이지 않는다. R 닷이 0이 되는 조건을 찾아내면 거기에다가 대입했을 때 이 방정식이 다음과 같은 R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족하게 되는데 R로 풀지 말고 1 over R로 문제를 풀게 되면 1 over R을 U라고 이름 붙여서 2차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고 우린 2차 방정식의 공식을 알기 때문에 completing the square 이 식을 completing the square 해가지고 U의 dependent한 텀을 다 모아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놓고 이걸 잘 정리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얻는 조건이 나타나는데 이때 우리가 U라고 하는 값이 언제 요렇게 될 때 바로 R 다시 빵이 되는 radial kinetic 에너지가 0이 되는 지점 그 지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는 지점을 알고 보니까 그때 알파의 값을 알파란 R의 값이 R 다시 0이 되는 R의 값을 알파라고 하고 그 이름을 semi-lattice rectum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U가 1 over R이었는데 R에다가 알파를 대입해서 1 over 알파라고 하고 그것이 여기 나와 있는 이 계수가 되겠습니다. 그 지점은 어디냐? R 다시 0이라고 했으니까 R 다시 0이면 얘가 반지름이 바뀌지 않는 운동이기 때문에 결국 원운동, circular orbit을 만들어내는 조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이용하게 되면 total mechanical energy가 우리가 네거티브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값을 정확하게 gravitational constant G와 이들의 mass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게 circular orbit의 constraint가 되겠고요. 자, 이것을 이용해서 파라미터를 circular orbit의 radius가 바로 semi-lattice rectum이라고 했는데 이 semi-lattice rectum을 이용해서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가 되는고 하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에너지가 그 R-0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아까는 원운동을 하는 경우였는데 그 R-0인 지점은 원운동이 아닌 경우에도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반지름이 되게 짧아졌다가 반지름이 커지는 경우인데 반지름이 가장 짧아지는 미니멈의 값과 반지름이 가장 길어지는 맥시멈의 값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 이 지점에서도 동일한 방정식이 만족되기 때문에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또 다시 구하면 아까는 중근이 나오는 경우였지만 이번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값을 가지는 경우 그 답이 다음과 같이 무엇의 제곱 빼기 무엇의 제곱 이퀄 0이라는 방정식의 근처럼 나타나게 되면서 그것이 타원 궤도의 maximum radius와 minimum radius에 해당하는 값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을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 다음과 같은 eccentricity, 타원의 eccentricity를 정의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radial direction에서 circular orbit의 radius와 minimum과의 비율 그리고 circular orbit의 radius와 maximum radius의 비율 그것을 1 플러스 엡실론과 1 마이너스 엡실론이라고 정의를 했을 때 그 엡실론을 eccentricity 이심률이라고 하고 이러한 것이 타원 궤도의 형식에서 꼭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